과장님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예. 운동하고 계셨어요? 몸풀기 정도로. 무겁게 들어야 근육이 크나요? 자꾸 막 몸이 흔들리고 자꾸 반동을 사용하게 되던데. 요런 동작도 지금 제가 조금만 신경을 안 쓰면은 앞, 뒤, 좌우가 모두가 사실 불안정한 운동들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무거운 것보다는 내 몸의 통제력이 더 중요합니다. 물론 중량을 다루는 운동이기 때문에 중량을 증량하는 거는 필요합니다만 그게 내 통제력을 벗어난 중량인지 또는 방금 팔 운동을 하고 있었는데 자, 이거보다 훨씬 더 무거운 거 들 수 있어요. 어떻게? 허리를 쓴다거나 뭐 반동을 쓴다거나 들 수는 있으나 해당 부위에 힘이 들어가는 감각이 있냐 없냐예요. 이 이두근의 힘을 써서 들 수 있는지 아니면 전환이라든지 어깨나 몸통의 반동으로 중량을 드는 것인지. 그래서 해당 부분에 있어서는 중량의 증량은 내 통제력을 벗어나는 증량이 돼서는 안 된다. 두 번째는 해당 부위의 감각을 가지고 들 수 있느냐. 근데 사실 뭔가 헬스장에 오면 무거운 걸 들어야지 막 남들 볼 때도 약간 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깔짝깔짝 된다고 해야 되나? 약간 이렇게 해도 운동이 될까요? 내가 조금 가동 범위가 안 나온다고 해서 운동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암퍼를 하나 하는데요. 자, 어떤 누군가는 쭉 이완을 많이 주셨다가 수축도 마지막 지점까지 주셔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요. 이렇게 돼야 운동에 자극이 좋으신 분도 있고요. 또는 내가 너무 폈다가 올릴 때 대부분 이두근에 힘이 안 들어온다. 그러면 덤벨을 예를 들어 보자면 자, 하단부에서는 저항감이 없어요. 자, 그렇다면 자, 이쪽에 있으면 지금 이미 이두근에 힘이 들어가요. 그럼 여기서 내가 감각을 키우기 위해서 조금씩 접어볼게요. 자, 소위 깔짝댄다. 네, 깔짝대는데 감각 키우기는 좋겠죠. 자, 그래서 운동하는 내 만족도나 욕구에 따라서 가동 범위를 짧게 하든 길게 하든 그런 거는 거기에 맞춰서 돼야 되는 것이고 운동이 안 된다는 거는 없겠죠. 에이, 방금 뭐 예시를 든 것처럼. 가끔 저는 자극이 안 느껴지더라고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사실 답은 하나예요. 많이 해보셔야 돼요. 네. 웨이트는 분할 운동이라고 하잖아요. 즉 중량을 관절의 한두 개로 그 해당 부위를 버티고 해당 부위 근육을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 중량을 관절 한두 개로만 쓰면서 해야 하는 운동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중량을 잘 다루려면 그 관절의 범위를 알고 시도를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많이 해봐라. 네. 이렇게 머신이 많잖아요. 어떤 걸 써야 될지 가끔 잘 모를 때가 있거든요. 맨날 그냥 쓰던 거 서너 개 정도만 이렇게 쓰는 것도 괜찮나요? 제가 지금 뭐 수직장, 랩풀다운을 하고 있는데 위에서 아래로 당기는 것들이 다 비슷한 위치에 타겟이 된다고 해도 미세하게 좀 다 달라요. 뭐 똑같이 광배근이 되는 건 알겠는데 어쩔 때는 안쪽으로 들어오고 어쩔 때는 바깥쪽으로 들어오고 예를 들어서 요거는 초급자이실수록 그 큰 부위에 해당 부위에 여러 감각을 익히기 위해서는 많은 기구를 써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위에서 당기는 거, 앞에서 당기는 거, 아래에서 당기는 거 이런 각 종목들을 많이 한번 훈련을 해보시고 많은 것들을 써보시고 중급, 중상급자가 될 때쯤에는 조금은 해당 종목을 줄이고 세트 수를 늘려주시는 거 이렇게 좀 추천을 드릴 것 같아요. 네. 요즘 유행은 슬림하면서 탄탄한 느낌의 그런 체형이 약간 좀 유행인 것 같은데 그런 몸매 만들 때 러닝머신이나 이런 유산소 운동만 해도 가능할까요? 웨이트를 할 때 유산소 운동은 되게 필요한 종목입니다. 심폐호흡이 들어가는 유산소성 운동은 미토콘드리아는 세포, 근육의 세포 에너지를 되게 생성을 많이 시켜줘요. 우리가 근육 운동을 할 때 필요한 어떠한 요소들을 기를 수 있다면 심폐호흡이 들어가는 유산소성 운동을 통해서 내 웨이트의 효율을 올리는 거거든요. 무산소성 운동을. 그런 의미에서 보면 유산소성 운동은 일단 필요하다. 다만 두 번째, 자 런닝머신이나 유산소 런닝만 통해 가지고 당연히 슬림한 몸매를 만들 수도 있을 것이고 자꾸 이렇게 우리가 뛰면서 물론 근육들이 또 일을 하기 때문에 탄탄한 몸매를 어느 정도 유지는 할 수 있겠죠. 다만 기준점이 그래도 내가 조금 더 겉으로 보이는 근육들을 좀 더 발달시키면서 탄탄한 몸매를 유지하고 싶다. 유산소와 무산소를 꼭 섞어서 하셔야 한다. 뭐 1시간 정도 이렇게 하고 나면
되게 배가 고프더라고요. 1시간이면 배가 안 고파야 되는데. 네. 열심히 하다 보니까 배가 고파졌어요. 네, 네. 식단을 꼭 해야 된다 이런 말들이 되게 많잖아요. 운동 선수도 아닌데 식단을 꼭 해야 되나요? 목적에 따라 다르겠죠. 다만 내가 조금 더 건강을 유지하면서 근육을 더 빨리 발달하고 싶어서 우리가 밑쪽으로 보이는 근발달을 이루기 위해서는 식단은 사실 너무나도 중요하죠. 그거를 너무 강박적으로 가져가서 아니 내가 선수도 아닌데 아니면 내가 이렇게 바프를 찍을 것도 아닌데 대단한 뭐 어떤 단기적인 충분한 목적이 없다면 운동만으로 저는 충분하다고 봐요. 운동만 통해서도 몸의 변화는 충분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떤 스포츠 종목이든 내가 좀 운동을 통해서 갖고자 하는 목적의 부합을 빨리 하시려면 식단, 먹는 거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다만 스트레스 받아서는 안 된다. 스트레스를 통해서 자 운동 오늘 했는데 식단 꼭 지켜야 되고 오늘 운동했기 때문에 술 마시면 안 되고 이러한 스트레스 때문에 초급자분들 운동이 싫어질 수 있기 때문에 드실 거 드시면서 내 몸의 변화를 어느 정도 체험을 했다. 욕심이 생긴다. 그때 식단에 도전해보는 거를 좀 추천드리고 싶어요. 네. 그럼 저녁에 삼겹살에 소주 한 잔 해도 괜찮은 건가요? 한 잔 말고 한 병 드셔도 될 것 같습니다. 되게 재밌는 사례가 있어요. 미국에서 한 집단들을 이렇게 두고 알코올이 얼만큼 이제 근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이렇게 계산하기 위해서 A 집단에다가는 운동만 했어요. B 집단은 운동 후에 맥주를 섭취했습니다. C 집단은 운동 후 식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술을 먹었어요. 이 세 집단에서 가장 그래도 근성장이 좋았던 집단은 A가 아니라 C였습니다. 알코올은 몸의 근발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런 걸 말씀드리고자 한 게 아니라 C 집단에서는 다만 내가 오늘 알코올을 술을 먹기 때문에 다음날 운동을 꼭 더 열심히 해야지라는 마인드를 가진 집단이었죠. 그런 의미로 본다면 마음껏 좀 드시면서도 운동을 꼭 손에 놓지만 않는다면 그렇게 우리 근발달에 뭐 손해를 보지 않는다. 이 정도로만 그냥 가볍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스트레스를 받지 말고 운동을 즐겁게 하는 게 오히려 가장 운동이 된다 이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하면 예, 운동이 결국은 즉 우리 생활의 라이프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일상생활의 운동 라이프로 계속 가지고 가시려면은 처음부터 좀 큰 이런 강박감이나 압박감 내가 꼭 몸을 만들기 위해서 지켜야 할 습관들을 새롭게 만들어낸다면 그 습관을 가지고 일상의 생활에 써먹기까지 오래 걸려요. 그 오랫동안 내가 한 번 무너지면은 또 이게 죄책감이라든지 이런 뭐 자존감 하락으로 인해서 또 운동이 좀 일상으로 안 되기 때문에 결국 운동 라이프로 좀 가져가시기 위해서는 스트레스를 일단 없애라. 운동에 일단 목적을 가지셔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운동을 하다 보면 되게 숨이 차잖아요. 이렇게 쉬엄쉬엄 해도 괜찮나요? 이게 세트당 쉬는 시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사실 과학적인 뭐 이런 이론들이나 여러 가지 평가 연구에 의하면은 2분 정도에서 2분에서 5분 정도 적절합니다. 다만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심폐호흡이 너무 좀 딸리셔서 또는 자기 호흡법에 따라서 숨이 조금 더 돌아올 때 하시기까지가 5분이 걸리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30초 만에 하실 수도 있고 그렇지 않겠어요? 호흡이 운동 웨이트 할 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일정한 리듬감, 일정한 템포, 일정한 나의 호흡법 이러한 것들을 어떤 도움을 받으셔도 되고 내가 터득하셔도 되고 그래서 그 일정한 리듬이나 호흡을 가지신 채로 세트와 세트를 이어가다 보면은 내 호흡이 딱 잡혔을 때 돌아올 때 그 리듬이 일정해지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은 그걸 먼저 가지고 세트와 세트 사이에 내 호흡이 돌아오는 시간을 체크를 하시면 조금 더 일정한 운동이 되겠죠. 그러니까 어느 한 종목에 내가 무겁게 했기 때문에 다음 세트까지는 5분을 쉬었어요. 내가 익숙한 종목을 했을 때는 5분이 아니라 1, 2분이 됐습니다. 이건 과연 일정한 리듬인가요? 아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일정한 호흡법과 일정한 나의 운동을 하나하나를 흡수를 할 때 나의 리듬감, 내가 근이완을 얼만큼 주고 어떻게 수축하니 나만의 템포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 첫 번째는 나의 템포를 일정하게 만드는 것, 같은 휴식 시간을 가져가는 것. 물론 짧게 쉴수록 좋습니다만 그래서 일단 그게 먼저이지 않나. 어떠한 숫자를 정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하시기보다는 내 호흡법을 먼저 개선시키고
종목과 종목에도 차별점을 두지 않고 하나하나 할 때 일정한 리듬감 그거를 먼저 내가 주입을 해 놓으시고 그 숫자나 그 분수를 측정하셔가지고 세트와 세트 사이 쉬는 시간을 일정하게 맞추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해요. 어떤 부위들은 바꿔서 일주일 내내 쉬는 날 없이 이렇게 운동해도 괜찮을까요? 자, 근육은 상처를 입히고 회복하는 과정에서 발달을 해요. 다만 우리가 살이 벗겨졌어요. 새 살이 나오면, 새 살이 돋으면 그 살은 좀 더 연할 것 같아요. 그렇죠? 다만 근육은 더 큰 고통을 대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픈 기간 동안 회복을 해야 더 큰, 강한 고통을 대비한다는 뜻이죠. 올바른 휴식과 회복을 통해서 내 근육이 더 큰 고통을 대비하게 시간을 할애하는 것. 그런 의미에서 보면 7일 동안 운동하는 건 저는 반대고요. 물론 이제 숙련도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초급자분들은 최소 5일은 하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 어떤 분들이 3일이면 되지 않나요? 맞습니다. 시작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시작도 안 한 분들이 꼭 그런 말을 해요. 3일만 하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3일을 못 채울 가능성이 큽니다. 자, 해석은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운동법을 잘 모르지만 유튜브가 워낙 잘 돼 있잖아요. 네. 굳이 그러면 PT를 받아야 될 필요성이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고민하실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제가 레슨생분들을 만나보면 홈트라든지 유튜브 영상을 보시고 오랫동안 운동하신 분들도 간혹 만나 뵙니다. 그런 분들이 왜 그러면 찾아주셨을까? 자기 체형에 맞지 않은 불편함? 가르쳐준 대로 했는데 해보니 불편한 거예요. 제가 항상 그런 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딱 하나가 있어요. 자, 운동을 할 때 힘듭니다. 운동이라는 건 힘든데 힘든 걸 참아내는 것 또한 이제 운동이고 다만 운동할 때 해당 거끈을 쓸 때 근육은 아플 것이고 힘들 것인데 운동이 불편해서는 안 된다. 어깨 운동을 하는데 근육이 자극이 들어와요.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 어깨 관절이나 팔꿈치라든지 어디가 들 때마다 불편합니다. 자, 이렇다고 하면은 당연히 어떤 지도를 받으시고 내 체형에 맞는 궤적과 내 체형에 맞는 운동법이 따로 있어요. 유튜브는 좋은 내용이 너무 많아요. 좋은 지식들, 정보 정말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거를 보시고 따라 하시면서 해당 부위의 자극은 느끼나 조금 내 몸이 불편하다 어딘가가 라고 느껴진다면 그것은 내 체형에 맞지 않는 것이고 내 스탠스, 내 보폭과 나의 허리, 나의 뭔가 여러 가지 구조적으로 조금 맞지 않으실 수 있으니 조금 지도를 받아보시는 게 안전한 운동 그리고 아까 앞서서 말씀드린 운동이 습관화되게끔 만들어주는 원인, 요인들이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는 그래도 배우시는 거는 되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저희 퍼센트짐 트레이너 선생님들은 제 몸에 다 맞춰가지고 체형에 대한 걸 많이 생각을 해요. 따라서 사실 저희는 회원님들의 만족도를 위해서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운동하는 방법을 그대로 지도를 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퍼스널 트레이닝이라는 PT라는 거는 말 그대로 사람과 사람 1대1로 그 분에 맞는 운동을 알려드리고 그리고 저희는 선생님이 아니라 코치이기 때문에 아까 전에도 말씀드린 모티브를 드려야 되고 운동을 같이 해드리고 땀을 같이 흘려드리는 사람으로서 그분이 필요한 거를 보는 거죠. 미적인 요소 이 하나만 이제는 부합시켜드리는 게 아니라 저희가 함께 땀 흘리면서 저희가 함께 우리 회원님이 필요한 걸 찾는 거 그게 이제 PT의 정말 가장 좋은 진행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보면은 저희 센터에서는 맞춤 설계에 가장 큰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몸을 너무 키우고 싶어요 라고 하셨는데 와서 기능적으로든 어떠한 한 부위가 안 좋으신데 자꾸 몸을 키우는 벌크업 운동으로 지도를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분들은 먼저 이 이상근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금 컨택을 통해 가지고 이 해당 부위가 잘 움직이실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리고 나서 중량의 증량을 가던 점진적 과부하를 가던 그래서 순서에 맞춰서 저희가 좀 진행을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게 회원님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지 않나 즉 건강이 먼저니까요. 네.